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이 기업 꼭 묻어두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꼭 어떤 기업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9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AI, 반도체,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이 기업 꼭 묻어두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주말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사우디에서 개최를 했고요. 중요한 건 중국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처음 개최했으며 직전 비공개 회의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역적으로 그냥 가까우니까 가야지, 절대 이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사우디의 관심도가 정말 단 몇 개월 만에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평화회의 첫날 미국과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등 42개국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 길이냐, 뭐 이렇게 하면 전쟁이 끝나겠니, 저렇게 하면 끝나겠니,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쟤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국이라는 거죠. 여기도 중국이 들어가죠. 여기서도 중국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그간 러시아와 손잡던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이번 이 평화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건 뭔 소리냐면, 이 러시아가 공격하는 게 말이 되니? 이거 어떻게 좀 끝낼 수 있겠니?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에 가까운 사람들이 평화회의에 참석을 하는 건데, 이번에 평화회의에 중국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난번 6월 코펜하겐 비공개 회의에 초대받았지만 당시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편이다,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드론 같은 경우도 규제를 했죠. 야, 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드론 줄 생각 없어. 왜 안 싸웠으면 하니까. 그래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참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긍정적이었고, 영토 보존과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존중이 모든 평화 정착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일단 우크라이나 지키자. 그 다음에 이 싸움은 문제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결론이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젤렌스키 암살 음모를 꾸미는 사람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암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당국 젤렌스키 암살 음모 정보원을 구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들였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당국이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에 가담한 정보원 한 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 기간 미콜라이우 지역에서 러시아 공습을 준비하고 있던
러시아 정보원 한 명을 구금을 했고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일단 복면을 쓴 경찰관들에 의해 구금된 여성의 사진과 용의자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담긴 전화, 메시지, 메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대를 돌아다니며 우크라이나 목표물의 위치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 와가지고 사진 찍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암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증거물을 통해서. 근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그럼 결론은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뭘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랬죠. 러시아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 항을 공격을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흑해 노브로시스크 항에 러시아 해군 기지를 해상 드론, 그러니까 무인정이죠. 바다에 있는 배인데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 상업 항구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목표가 된 것은 노브로시스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노브로시스크를 건드릴 정도로 화가 났고 진심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솔직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진짜 좀 이 전쟁이 좀 많이 선진화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직접 달려가서 쏘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 드론으로 폭격을 하거나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상 드론, 무인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는 경우가 뭐 사람 있는데 미사일을 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있지만 공격하러 가서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래가 이 전쟁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볼 수 있는 상태고 노브로시스크는 해군 기지, 조선소 및 석유 터미널을 갖추고 있는 흑해의 러시아 수출 핵심 항구입니다. 사실상 뭐 석유 터미널 이런 거 부셔버리면은 문제가 크겠죠. 근데 이게 부서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는 밤새 13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는 등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노브로시스크를 무인정으로 공격한 걸 플러스 날아가는 하늘 드론으로도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싹 다 우크라이나가 화가 나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걸로는 내가 화가 안 풀려 해서 뭐까지 크림반도 교량까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연결 교량 미사일 공격을 진행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두 개의 교량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렘린이 수행하는 전쟁을 러시아인들이 직접 맞닥뜨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후 우크라군의 전술이 과감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방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공격다운 공격을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촌가르 반도와 크림반도 북부의 잔코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이번 공격 후 복구 작업을 위해 잠정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촌가르 다리에 3발에서 4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이 다리는 우크라이나 최전방에 무기와 병력을 보내는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 노보로시스크 항구라든가 아니면 지금 다리라든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핵심 지역, 핵심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중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크라이나가 좀 과감하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좀 심하게 싸워도 돼? 싶은 건데 이걸 보고 있으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좀 선 넘었는데 야, 나도 가만히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도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주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직접 때려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졌고요. 실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8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포크롭스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민간인 등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온라인 성명에서 러시아 미사일 2발이 포크로우스크 주거 지역을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남부 도시 헤르손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포격을 당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동부 하르키우주 쿠를야키우카 마을에도 러시아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 공습을 열심히 때렸습니다. 우리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이 공습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니까 뭐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 미사일 폭격을 당한 5층짜리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고요. 정말 누가 보면은 정말 엄청난 초대형 불이 나서 아파트가 타버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은 그냥 미사일로 인해서 안에가 완전히 초전박살이 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사망자가 8명이 나오고 부상자가 40명이 나왔다는 것도 정말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주변이 초토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지금 서로 관계, 지금 폭격을 하고 싸우는 관계가 상당히 지금 사람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사람이 있는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폭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좀 선 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야 우리도 그러면은 제대로 장비 갖춰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거는 악화되는 겁니다. 점점 세지는 거고, 그럼 점점 복수하기 위해서 더 세게 나가는 거고, 점점 악화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했던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첫 인도 물량에 대한 선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들은 유럽으로 이송돼 탄약, 부품, 연료 장비, 수리 장비 등 모든 부속 장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것이라고 언급이 됐고요. 형 에이브럼스 모델인 M1A1을 먼저 보내고 도달하는 데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량형 M1A2 모델을 뒤이어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싸운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러시아와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형 전차를 지원이 됐고요. 우크라이나는 프랑스로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스칼프를 지원받아 실전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싸움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참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좀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럴 때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사이가 악화되고 이 싸우면 싸울수록 이 서로 간에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재건주는 저점이고 하락합니다. 왜? 점점 싸우다 보니까 이게 재건이 될까 말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재건주들은 점점 빠지겠죠. 그러면 재건주를 언제 찍냐? 그러면 서로 휴전하고 악수하면 찍나요? 아니죠. 그때는 오히려 재건주가 고점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관심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관심 가질 때냐? 아까 전에 우리가 아파트 봤죠. 이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살립니까? 이거 다 부신 다음에 새로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 우크라이나 기술력으로 되냐? 아니, 그냥 짓는 건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좀 미래 신세대식으로 이 아파트도 바꾸고 이왕 바꿀 거 싹 바꿔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좀 후한
이번에 발표가 원칙이 진행이 됐습니다. 정부, 기업인 우크라이나 방문 동시 30명선까지 허용한다. 이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합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문 허용 기업인 규모를 최대 30여 명 선에서 관리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행 금지 대상국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애초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인의 방문을 허용하되 특정 시점의 체류 규모를 약 30명 수준에서 관리합니다. 꽤나 여유 있게 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방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이끌고 참여 희망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민간 재건 협력단 파견 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속도감 있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입니다. 8월에 현지 파견되고요. 또 9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8월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가 중심이 된 1차 재건 협력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이 됩니다. 일단 8월에 먼저 보냅니다. 싸움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재건의 가장 저점일 때라는 거죠. 가장 지금 많이 부서져 있을 때고 오는 9월쯤에는 산업부와 에너지 방산 기업이 중심이 된 2차 재건 협력단을 현지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문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건설과 IT, 제조업에서 모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재건 사업 참여를 강하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 하고 싶어를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해주세요. 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재건 협력단은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요 건설사와 토목 관련 전문 기업을 포함해 10여 곳 이상이 될 전망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싸움이 격화될 때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흔히 재건주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기회일 때다. 규모가 뭐라 했습니까? 최소 몇백 조입니다. 이 몇백 조 규모의 중장기 프로젝트예요. 중장기도 아니죠. 초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주를 정말 몇 퍼센트만 받아도 매출 몇 천억 기업이 몇 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건은 우리한테 정말 100년 만에 오는 역대급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할 게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득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 기회 시장에서 이 재건이라는 이 기회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종목 골라보자면 바로 유신입니다. 대한민국 1위 기업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나토 회의 참석하고 폴란드 순방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HD 현대사이트 솔루션, 현대로템, 유신 엔지니어링. 이 나오는 여기 유신 엔지니어링이 바로 유신입니다. 그래서 유신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설계 감리, 교통수송, 도로 생활환경 수자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고요.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재건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좀 크게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워낙에 좀 최근 들어 바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유신 지켜보자. 그러니까 한 번에 매수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눌릴 때마다 분할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8월, 9월이니까 재건 협력단이 8, 9월쯤에 한 번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걸로 관심을 가지는 걸로 하고요. 유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AI,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면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되고요. 근데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들어가면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자 적을 데도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데도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로봇, 그 다음에 AI, 반도체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쭉 밑에 월가 대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AI,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무료로 자료집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9일, 8일, 7일, 4일, 3일, 2일, 1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 시작 전 이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평생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